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이 산타페를 자가용으로 타시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정비도 다 해놨어요. 각종 오일료 다 갈고 캘리퍼에 사이드 스텝에 뭐 LED 헤드램프에 다 했단 말이야. 근데 기변병이 왔습니다. 저렴한 수입차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요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제가 사고 싶은 후보군들 가성비 수입 패밀리카 SUV 특집이에요. 팰리세이드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끊어야지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바로 함께 보실게요.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진단평가사가 처음부터 동행하여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확실하게 검수합니다. 최대 1년 2만 킬로 보증에 7일 타보고 결정하는 특가차까지.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자, 첫 번째 차량은 아우디의 Q7 차량입니다. 이게 지금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잘 됐더라고요. 시세를 보면 19년식에 한 10만 정도를 타잖아요. 그러면 딱 3천이야. 무사고 차도 그 정도 금액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단가가 많이 됐냐면 국내 인증 문제 때문에 차를 계속 못 팔았어요. 해외에서는 19년도에 이미 신형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를 좀 떨기 위해서 저렴하게 팔았어요. 신차가가 저렴했다 보니까 당연히 중고차로도 이제 금액이 이어져서 떨어지게 된 거고요. 디자인을 보면 물론 신형이 넘사벽으로 예쁜 건 맞아. 하지만 한 2014년식 10년 전 모델을 사도 예쁘거든요. 이 Q7 같은 경우도 라이트나 이런 조명이 너무 좋고요. 이렇게 낮에도 선명한 브랜드가 없어요. 이렇게 조명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실내 기술은 없나 봐. 물론 이것도 이제 신형이랑 구형이랑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손바닥으로 가려질 정도의 사이즈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런 디스플레이를 쓰질 않죠. 정말 다행인 거는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닫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차의 진가는 주행에서 나오는데 아우디가 이제 폭스바겐 계열사예요. 이 폭스바겐 그룹 안에 또 다른 차가 무엇이 있냐? 포르쉐가 있고요, 벤틀리가 있고요, 람보르기니가 있고요, 부가티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차량 뼈대를 카이엔, 우르스, 벤테이가 엄청난 차량들과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행복회를 좀 굴리자면 눈 감고 타면 벤테이가다, 우르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이게 지금 가솔린 4기통 엔진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45 TFSI 콰트로 이게 단일 트림으로 나왔어요. 19년식으로 보면 찾아볼 게 없어. 그냥 이 모델 하나뿐입니다. 출력은 이제 252마력에 37.7 토크. 어떻게 보면 250마력이 SUV를 끌기에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시승을 하면서 운행 질감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6기통 엔진에서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되게 부드럽게 시동이 일단 걸리고요. 엄청 정숙해요. 이게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실내로 넘어오는 게 엄청 절제가 잘 되어 있다. 전장은 5m가 조금 넘고요. 그리고 전폭도 2m 가까이 되는데 운전하기가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방지턱을 지금 이렇게 세게 넘어도 충격이 없진 않네. 충격이 온다, 당연히. 저는 옛날에 아우디 A6를 탔을 때도 아우디의 하체 세팅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내 공간 같은 경우도 독일 3사 중에서는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 얘도 오히려 GL이나 X5 차량보다도 훨씬 더 편해요. 옆으로 많이 쩍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방감이 엄청 좋다, 확실히. 약간 힘이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속도를 올릴 때는 조금 소음이 유입이 좀 되는 편입니다. GV80의 2.5 터보보다 살짝 시끄러운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너나 이런 데서도 뭔가 딱딱하고 스포티하다는 느낌보다는 좀 부드럽다는 느낌에 가까워요. 아우디가 DCT를 사용하는 기종들이 많아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얘는 또 ZF 8단 미션이 들어가서 고장에 대한 또 걱정도 사실 많이 덜 수 있는 차종이거든요. 이 주행 성능만 봤을 때는 이 금액 대비했을 때는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 단점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습니다. 얘는 단일 트림으로 나왔다 했잖아요. 추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급 차량들을 보면 사실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된 차량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얘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보이는 내비게이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좀 개선이 돼서 예쁜데 내비 하나가 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차도 가성비 면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좋아서 눈여겨보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 두 번째 차량 한번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은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5 차량입니다. 18년형인데 이제 19년 2월에 등록을 했다. 13만 킬로를 뛰었는데 이제 3천이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장점이 명확해요. 이 연식의 이 금액대 차 중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SUV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얘는 에어 서스펜션도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6기통입니다. 이게 3.0 TD6 HSE 럭셔리 높은 등급 차량이란 말이에요. 옵션도 굉장히 많고 물론 2.0이 가격이 더
저렴해요. 근데 제가 3.0을 본 이유는 이게 2.0 인제니움 엔진 같은 경우는 체인이 끊어져가지고 엔진을 막 쳐가지고 수리비 폭탄을 맞는 그런 고질병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요. 엔진 오버런이라고 해서 악셀을 좀 세게 밟았을 때 RPM을 확 높였을 때 인터쿨러에 있는 엔진 오일이 엔진룸 연소실 안으로 들어가서 엔진이 뻥 하는 고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랜드로버를 다 망치는 거야 사실. 엔진이 나가버리는 수천만 원의 수리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고질병 때문에 이 녀석이 악명이 높아졌다. 이 3.0은 그 고질병이 좀 덜하다. 그래서 일단 3.0으로 보러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도 굉장히 신형 냄새가 나요. 이게 일단 전장도 넓어서 4m 97 거의 5m에 육박하는 SUV잖아요. 그리고 전폭도 굉장히 널널해서 이게 지금 2m가 넘어요. 그래서 착자감은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렇게 랜드로버를 딱 타잖아요. 와, 진짜 넓다. 물론 이 실내가 이 센트페시아가 중간에 너무 두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실내가 좁아지긴 하지만 이걸 감안하고도 충분히 편안한 시트 포지션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패밀리카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2열과 3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디스커버리는 2열 공간 너무 충분하고 뒷좌석에 모니터도 있어서 애기가 좋아할 것 같네요. 트렁크 공간도 뭐 유모차도 넣고 애기용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당연히 나오고요. 또 이게 또 좋은 게 차체를 낮춰서 이렇게 해서 짐을 좀 더 편안하게 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열을 접는 전동으로 이제 접을 수가 있어요. 폴딩 각도도 180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박을 즐기시려는 분들에게도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6기통 디스커버리의 실제 승차감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에어 서스펜션이 있을 때 방지턱을 넘으면 에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방지턱이 삭제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방지턱을 넘는 느낌은 다 나요. 그걸 얼마나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넘어주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디스커버리는 약간 스포티한 느낌의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행을 할 때 승차감은 굉장히 럭셔리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좌회전을 좀 센 속도로 해도 이게 차가 엄청 휘청인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물론 Q7보다는 휘청입니다. 이 영국 차들을 보면 독일 차들에 비해서 좀 더 서스펜션이 살짝 물렁물렁하다는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물침대 같은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타시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차다. 그리고 엔진의 회전 질감 자체는 엄청 부드럽습니다. 약간 모하비 엔진 비슷한 느낌 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죠? 무조건 디젤의 V6 엔진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디젤 V6 SUV 중에서도 얘 질감이랑 완전 다른 차들도 있단 말이에요. 악셀링 할 때도 느낌이 비슷하고 랜드로버는 RPM을 또 너무 올리면 이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어서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승차감은 금액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승차감만으로 봤을 때는 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뿐만 아니라 다른 차종들도 디자인이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연식에 따라서 옵션들이나 내비게이션의 크기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바뀌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계기판이 전자식 계기판으로 바뀌어요. 18년 말쯤 바뀌었을 거야. 퀄리티 차이가 아날로그랑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차량은 볼보입니다. 볼보에서도 아주 특별한 차량인데요. 이게 V90 크로스컨트리 T5 프로라는 모델이에요. 또 4륜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가장 낮은 볼보예요. 근데 인기가 없다는 건 중고차로보다 오히려 좋다. 이게 지금 18년식에 주행거리가 85,000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이 정도 주행을 하면 이제 판매가가 이게 3,250이더라고. 한 10만 정도 타면 3천만 원에 딱 맞춰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매물이에요. 볼보에서 라인업이 S가 있고 V가 있고 XC가 있습니다. S는 세단, V는 외건, XC는 SUV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외건 형태의 차량들은 전고가 스파크랑 거의 비슷하더라고. 근데 또 지상고는 높아. 거의 모하비 정도 된단 말이에요. 세단과 SUV의 장점을 좀 합쳐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2열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널널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열이 굉장히 많이 뒤로 지금 당겨져 있는 상태인데도 성인 남성이 타기에 충분하고요. 차량의 전고가 낮아서 머리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또 시트 포지션이 많이 낮게 되어 있다 보니까 2열도 충분한 헤드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망의 트렁크를 봐야 되잖아. 근데 얘도 전장이 거의 5m야.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도 굉장히 넓습니다. 기본적으로만 해도 엄청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폴딩도 가능하죠.
이렇게 폴딩도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아기를 키우는 용도가 아니라면 캠핑용이나 레저용으로 봤을 때 또 최고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판매량이 낮은 차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엔진이나 이런 걸 수리할 때 부품을 못 구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볼보는 엔진 라인업을 공유를 많이 해요. 이게 지금 직렬 4기통의 가솔린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V90뿐만 아니라 뭐 V60, 뭐 XC60, S90, S60 이런 차들의 엔진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부품 수급도 굉장히 어렵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승차감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타보겠습니다. 처음에 딱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이 딱 켜질 때 그 소리가 사실 6기통 엔진만큼 뭐 조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시동이 딱 걸리고 나서 예열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뭐 엔진의 진동이나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또 오디오 시스템이 워낙 좋잖아요. 노래를 틀면 사실 다 묻혀 다 끝난단 말이죠. 실내를 딱 탔을 때 느껴지는 거는 소재가 굉장히 좋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스피커에서 점수를 먹고 들어가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런 우드 트림들, 가죽, 내장재, 그리고 4기통이라서 뭐 출력이 너무 못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이게 뭐 BMW 벤츠 4기통도 출력이 너무 딸린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얘가 지금 250마력 정도 되기 때문에 출력의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패밀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안전 아니겠습니까? 볼보는 안전벨트를 가장 처음으로 만든 회사다. 안전의 대명사인 만큼 패밀리카를 선택할 때 또 큰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뒤에 후미등이 굉장히 길게 뻗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도 이 트럭 같은 차들이 볼 때 이 차가 잘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또 장점이 핸들이 정말 가벼워요. 저는 사실 묵직한 핸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패밀리카는 와이프랑 또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차인데 힘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이 좀 운행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핸들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체 세팅 자체가 S90이랑 XC90이랑 동일한 구성으로 이제 타는 차가 아니고 최적의 세팅을 위해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웬만한 국산차보다 솔직히 나아요. 외건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실내의 잡음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세단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느껴진다 라고 보이고, 또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게 공조기 같은 게 버튼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선택을 해서 온도 조절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불편한 점이고, 지금 후진 기어를 넣었는데 어라운드 뷰가 기본 화면으로 나오거든요. 후방 카메라를 보려면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이십니까? 뒷범퍼가 왜곡되어서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후방 카메라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요즘은 후방과 어라운드 뷰가 같이 나오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는 지금 그게 안 돼서 좀 불편하고, 또 사이드 미러도 아까 운행하면서 느낀 건데 시야각이 너무 좁아요. 이건 만약에 구입을 하면 무조건 광각 렌즈로 바꿔야 된다. 그 정도로 시야각이 좀 좁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가가 많이 된 수입차 Q7, 빅5, 또 V90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는데 사실 금액 대비 너무 좋았습니다. 이 녀석을 보내야 될 것 같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땐 어떤 차가 가장 좋았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는 어떤 차로 바꿨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차량 보여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